네, 미국과 영국 그리고 호주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역사적인 안보 공동체인 오커스를 발표했습니다. 오커스가 무엇의 약자냐면은 그 AU, 그 오스트레일리아의 AU 그리고 영국의 UK, 미국의 US를 합쳐가지고 오커스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오커스가 가장 먼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과제로는 호주에다가 핵잠수함을 개발해주는 것입니다. 핵잠수함 개발 기술은 미국이 공급을 하고요. 18개월이라는 기한까지 정해놨습니다. 18개월 안에 호주로 하여금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하겠다. 이것이 지금 오커스 안보협력체의 의지입니다. 이러한 무기체계 이외에도 오커스는 앞으로 AI라든지 그 정보체계에서 협력을 이어가면서 주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같이 대항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는 공통점이 있죠. 바로 파이브 아이즈, 그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앵글로색슨 계열의 우방국들이죠. 지금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도 아시아에 와 있습니다. 영국은 미국과 과거 영연방 국가들인 인도나 호주 등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연계를 해가지고 이 남중국해나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앞으로 활개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정부 측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영국의 영향력, 존재력이 더욱더 커지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핵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전세계 한 6개 국가밖에 가지고 있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핵 무장 국가들만 가지고 있는 건데, 핵잠수함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핵잠수함과 일반 잠수함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은 일반 잠수함, 우리나라 최근에 그 도산 안창호함 SLBM을 발사를 성공했죠. 그런데 도산 안창호함은 디젤 잠수함입니다. 디젤 잠수함은 연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잠수를 하면 반드시 올라와야 됩니다. 굳이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돌고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핵잠수함은 상어입니다. 심해 깊숙이 잠수해가지고 한참 동안 거의 무제한적으로 안 올라오고 항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하면은 핵잠수함은 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해가지고 핵 연료로 잠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수라든지 식량만 보급이 충분하면은 거의 무제한으로 작전이 가능합니다. 무제한으로 작전이 가능하면은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바로 상대국이 이 핵잠수함을 추격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보통 디젤 잠수함은 작전 거리의 한계 때문에 잠수함 기지를 출발할 때 한 번 목격이 되고, 그리고 예상 가능한 지점에서 한 번 더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핵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항해를 하면서 이미 이제 잠수함 기지에서 출발할 때 한 번 목격이 될 수 있어도 한 번 심해로 들어가면은 더 이상 추격이 어려워요. 그러면 상대국의 추격을 피한 핵잠수함은 심해 깊은 곳에서 항해를 하면서 상대국 근처까지 가서 거기서 SLBM을 발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탐지도 어렵고 추격도 어렵고 갑자기 어느 곳에서 미사일이 날라올지도 모르는 그런 무시무시한 무기가 핵잠수함이죠. 물론 미국이 이 핵 비확산 조약 때문에 호주에 공급하는 핵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진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의 우방인 호주가 이런 무시무시한 핵잠수함을 갖게 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상대해야 될 저격수가 몇 명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버거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도산 안창호함도 SLBM이라는 거의 세계에서 7번째 지금 SLBM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은 결정적으로 우리가 발사하는 SLBM은 핵탄두가 없는 그냥 일반 재래식 미사일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게 위협적인 무기는 아닙니다. 중국 정부도 호주가 핵잠수함을 보유한다고 하니까 바로 이제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9월 16일 중국 외교부 자오리지엔 대변인이 미국과 영국 그리고 호주가 이 핵잠수함을 합작해가지고 만드는 것은 지역 안정과 평화에 굉장히 큰 그 파괴를 가지고 온다. 그리고 군비 경쟁을 가속화시키고 국제사회가 핵 확산을 막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에 손해를 피는 것이다 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는 그 핵 비확산 조약에 체결한 국가이고 또 남태평양 비핵지역 조약 체결국이라며 이 호주가 이런 어떤 핵 비확산 조약들을 가입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게 무책임한 행위다라고 비난을 했는데요. 이 중국 관련돼 가지고 중국 관변 언론이라든지 중국 정부 대변인이 하는 말들은 좀 한 차례 걸러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넋놓고 듣다 보면은 여기에 선동당해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핵잠수함은 그 핵잠수함 자체가 핵무기가 아니에요. 그 연료가 핵이라는 거지. 그리고 미국도 지금 얘기하기를 그 호주에 공급하는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진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지금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호주는 핵탄두가 장착된 핵미사일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핵잠수함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중국 외교부가 발끈하고 나서니까 역시나 중국의 환구시보가 부창부수하고 또 이제 거들었는데, 미국과 영국이 호주를 도와가지고 핵 잠수함의 항해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은
다른 모든 국가들이 똑같이 이제 핵 잠수함을 갖게 하는 것을 합법화시키는 것과 같다. 이것은 더욱더 많은 지역 간의 긴장을 불러올 것이다. 또 핵 잠수함을 갖는 것이 보편적인 유혹으로 이제 널리 받아들여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순서가 바뀐 주장이죠. 왜 오스트레일리아가 호주가 핵 잠수함을 지금 가지려고 하고 있겠습니까?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자꾸 영향력을 넓히면서 항행의 자유를 지금 방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호주 입장에서는 중국이 군비를 확장을 하고 남하를 해오니까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설이 말하기를 호주가 핵잠수함을 갖게 되면은 다른 나라들도 핵잠수함을 갖고 싶은 그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맞는 말이죠. 사실 우리도 핵잠수함을 갖고 싶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싶은 이유는 호주가 가져서가 아니라 중국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도 갖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 전랑 외교, 즉 주변국들에게 패권을 휘두르면서 주변국들의 안보라든지 주권을 침해하려는 움직임, 그런 어떤 패권주의적인 모습만 보이지 않았어도 이런 어떤 다른 나라들이 무장을 강화하고 군비 경쟁을 하는 일이 없었을 거란 얘기죠. 이렇게 모든 나라들이 중국의 부상을 염려하면서 군사적으로 연대했을 일도 없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또 계속해서 사설은 호주는 중국과 아무런 그 갈등이 없다, 원한 관계가 없는 나라다, 그리고 지역이 멀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부딪힐 일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너네 왜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미국하고 손잡고 대항하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중국과 호주가 정말 원한 관계가 없습니까? 지난 2020년에 중국이 호주에다가 무역보복을 한 게 어떻게 됐습니까? 호주산 철광석이나 석탄, 기밖에 농산물이라든지 킹크랩 이런 거 다 고관세를 물려가지고 보복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호주산 철광석이 중국이 대체할 수가 없는 자원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패배로 그 호주에 대한 무역 제재는 끝날 수밖에 없었죠. 호주 국민들이 그러한 중국의 무역 보복을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호주에다가 중국 유학생들과 이민자들을 보내가지고 호주의 사회를 어지럽히고 호주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를 하고, 이거는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환구시보에 무슨 우리가 너희와 원한 관계가 없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러면서 사설은 역시나 그 섭섭하지 않게 반중국 동맹과 이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죽는 것은 호주 군인일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끝내요. 그래서 기가 막히죠. 우리 자, 이렇게 지금 국제사회는 중국이 부상을 함에 있어서 서로 연대를 하면서 군사적으로 제휴를 하고 또 첨단 무기 기술과 그리고 정보 공유를 하면서 서로 이제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도산 안창호함 같이 이제 우수한 그 잠수함을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지금 경항모 도입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고 어떤 무기를 도입을 하든지 간에 그 우리의 능력치를 최대로 발휘를 하려면은 우리와 이념적으로 가치관이 같은 동맹국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중국의 어떤 부상에 맞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저는 저 경항모 도입에는 저는 반대를 하고 있어요. 첫째로 저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는 현실성 무기죠. 즉 상대국에 보여주기 위한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그런데 항모전단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은 최소 3대의 항모가 필요해요. 한 2척은 작전을 뛰고 한 척은 정비를 하거나 휴식을 하고,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이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항공모함을 3척이나 돌릴 수가 있을지, 또 운용비가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잘못하면은 굉장히 큰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이제 이지스함 같은 경우도 그 일본보다 숫자가 적어가지고 굉장히 과밀하게 무장을 했습니다. 원래는 저렇게 좋은 무기들은 좀 많이 만들어서 피해가 분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해군이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항공모함에 좀 무슨 사무쳐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를 갖고 싶어서 지금 막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좁은 대한민국 영해에서 활동하기에는 항공모함은 너무 그 위험한 투자가 아닐지,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항모를 도입할 게 아니라 차라리 핵잠수함을 도입을 해가지고, 물론 도입 비용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하지만 운용 비용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죠. 핵잠수함을 몇 척을 보유를 하면은 굉장히 전쟁 억제력도 좋아지고, 또 우리가 원양으로 원정을 나가거나 적국의 상선들을 통상 파괴할 때에도 타격의 위험이 없이 심해 깊숙이 가라앉아 가지고 작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핵잠수함을 여러 대 갖고 있는 게 더 전쟁 억제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이런 얘기는 뭐 항모파들한테는 통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세계가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 자유진영에서 같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중국의 어떤 부상에 맞서는 그런 현명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헝따가 파산 위기에 몰려있죠. 만약에 헝따가 파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중국의 금융기관들도 다같이 무너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땐 해외 자본들이 중국한테 너네 외국인 투자도 개방을 해라 라고 해가지고 그 헐값이 된, 진짜 똥값이 된 중국의 금융시장들을 다 먹어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을 위시해가지고 중국을 분쇄하는데 힘을 합쳤던 쿼드 동맹이라든지 저 오커스 같은 안보 협력체가 그런 어떤 콩고물들, 전리품들을 이제 나눠 갖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대한민국이 지분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한 개 있어야지 지분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정말 그 시대가 변할 때는 그 기민하게 대응을 하고, 또 무슨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이런 개소리 하지 말고 좀 슬기롭게 잘 이 그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